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온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폴리시가 하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폴리시가 행동을 하고 그거로부터 리워드와 리턴을 계산을 하고 그거로부터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폴리시로 모은 데이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알고리즘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폴리시로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모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고 나오면 이제 또 새로운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온 폴리시인 거고요. 오프 폴리시는 폴리시가 뭐 2개 이상 있는 거죠. 근데 꼭 내가 이 폴리시로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폴리시로 게임을 한 거라도 나를 업데이트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 폴리시는 뭐 비유를 하자면 꼭 자기가 뭘 겪어봐야지 배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오프 폴리시는 남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프 폴리시가 확실히 장점은 있죠.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계속 누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사르사와 요 큐러닝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 요 큐러닝은 오프 폴리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아놓은 데이터, 그게 어떤 폴리시로 플레이가 됐던 거에 상관없이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딥큐 러닝이 먼저 나온 게 뭐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하기가 맨 처음에 좀 더 쉬웠을 것이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요. 시퀀셜한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값만 나오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7점, 3점 이게 최선이야 이런 뭐 슈퍼바이즈된 시그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8점, 5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스테이트가 너무 광활해서 아주 일부만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거로부터 일반화를 해서 뭔가를 추론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뭐 이미지라고 했을 경우에 뭐 지금 210 곱하기 160 굉장히 작은 화면인데도 10만 개의 픽셀이 있고요. 그거에다가 뭐 RGB 값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와 액션이 적당한 사이즈라고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것처럼 테이블 이용해서 몬테카를로 뭐 사르사 큐러닝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테이블로 관리할 수는 없고 그 관계식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관리되던 게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가진 뉴럴 네트워크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에이전트가 딱히 뭐 형태가 없었죠. 그냥 테이블 갖고서 뭐 테이블에서 맥스 취해서 그걸 에이전트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이전트가 뉴럴 네트워크랑 이제 기본 관련이 있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러닝해서 에이전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트폴 이그젬플로 보면요, 뭐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형식이 될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를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만든 거죠. 그 카트폴 같은 경우는 옵저베이션이 4차원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이 4차원 벡터 요거 이제 옵저베이션이죠. 옵저베이션이 들어가는 거고 요게 액션이 들어가면 뭐 일종의 점수가 나온다. 요렇게 QSA를 표현할 수도 있죠. S와 A가 들어가면 숫자가 나온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똑똑한 표기법은, 똑똑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여기 이제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액션이 두 종류가 있으면 1번 액션의 밸류, 2번 액션의 밸류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액션이 10종류가 있다면 여기 숫자 10개 나오는 건데 QS1, QS2, QS3 이런 식으로 각각의 QSA1, QSA2, QS1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요 QSA 값이 튀어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가 뭐 연속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무한히 많은 거죠.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샘플된 값만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QSA를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한 게 요건 거죠. QSA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한 게 요거죠.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만 요게 좀 더 똑똑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액션 종류가 5개다. 그럼 여기 이제 뉴런을 5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그 에이전트를 뉴럴 네트워크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뭐 여기 이제 토치 코드인데요. 파이토치 코드인데요. 토치 텐서 보면 뭐 액티베이션 FC, 셀프 액티베이션 F,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 그 에이전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입력으로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에 스테이트를 넣어서 그걸 갖고서 넥스트 액션의 두 종류니까요. QS0 값과 QS1 값을 내보내도록 하는 거고, 이게 크면 1번 액션을 취하는 거고, 이게 크면 0번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Q를 러닝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랜덤 넘버를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랜덤 넘버라 함은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랜덤 넘버로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해서 뭐 트레이닝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실 부분은 이 에이전트를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면 되겠구나. 특히 QSA 같은 경우는 A가 굉장히 좀 제한이 돼 있다면, S의 범위가 굉장히 크지만 A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요 S가 들어갔을 때 A1, A2 각각에 대해서 QS 값이 나오도록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오케이, 이거는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지, 목적 함수가 뭘지가 이제 질문인 거죠. 그거는 요 Q러닝, 여기서 나온 식을 이제 잘 응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요게 사르사 업데이트 식이었고요. 요게 Q러닝 업데이트 식인데요. 자, 뭐냐 하면 요 두 개가, 요게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같아야 좋은 거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적어도 익스펙테이션 관점에서는 같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모은 샘플들, 요거 이제 오프 폴리시니까요. 내가 모은 샘플들에서 요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이 작으면 좋겠다. 보시면요, 내가 모은 샘플들에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작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어떤 리그레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은 샘플에서 요 식이 성립하도록 그레디언트를 발생시켜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죠. 내가 모은 샘플들에서, 여기서 이제 오프 폴리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오프 폴리시가 계속 모으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거 저거 했던 거 계속 모으면서 그 내가 모은 샘플들에서
Q 값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좋겠다. 이건 사실 이걸 미분한 거죠.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Q 러닝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내가 뭘 할지, 뭘 어프락시메이션 할지 결정하는데 QSA를 어프락시메이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뉴럴 네트워크에 S가 들어가면 여기서 A의 개수만큼 이렇게 숫자가 나오도록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Q 값이 얼마가 이상적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그런 값으로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간접적인 방법이 바로 요 수식의 지금 미분한 꼴이니까요. 요거에 제곱한 게 간접적인 목적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Q라면 저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플로레이션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해주는 코드가 뭐 여기서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Q 러닝이고요. 딥 Q 러닝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딥 뉴럴 네트워크로 바뀌면 딥 Q 러닝이 되는 거죠.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이제 요즘에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주류적인 방법이 됐는데 이게 맨 첫 번째가 이제 Q 러닝 기반의 방법이 된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 폴리시를 씀으로써 이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타임 디펜던시가 너무 센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한 거에서 다음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하자고 하니 이게 좀 힘든 거죠. 방금 거랑 너무 연관이 커서. 그래서 그런 거를 연관을 좀 부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거 이걸 막 섞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 오프 폴리시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주 이제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BQN을 사용해서 아타리 게임을 한 이제 이것도 네이처 논문인데요. 이 아타리 게임을 휴먼 레벨 혹은 슈퍼 휴먼 레벨로 플레이하는 그런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에 대해서 잘하는 게 이슈가 아니라 아타리 게임에 있는 100종류, 200종류에 대해서 이거를 다 잘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Q 러닝으로 하기로 했고, 자, 요게 액션 밸류 펑션인데요. 그 액션 밸류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W를 써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거고, 요 왼쪽 같은 표기법도 가능하지만 A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표기법을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벨만 이케이션이 성립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벨만 이케이션의 한 가지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가 비슷하도록, 요는 임피리컬한 값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쪽, 요게 이쪽이 되도록 얘를 목적 함수로 쓴 거죠. 이게 이제 여러 시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뭐 그래 가지고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샘플들의 어떤 콜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요게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는 건데요. 게임들을 했을 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새로운 스테이트 이것들을 막 모아 놓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랜덤하게 뽑아서 마치 트레이닝 할 때 샘플을 모아놓은 샘플 중에 랜덤하게 일부를 뽑아가지고 넣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로 미니 배치로 넣어서 요 올드 파라미터와 뉴 파라미터, 요 올드 파라미터 고정시켜놔야 되겠죠. 요게 작아지도록 W를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래서 딥 Q 러닝은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요 리플레이 버퍼에 게임들이 쌓이고 게임들의 어떤 요 상황에서 요 액션을 취했던 리워드와 요게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쌓이는 거고 이거를 모아서 여기서 랜덤하게 뽑아서 요 옵티미제이션 요걸 갖고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자 기본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자 4개의 프리비어스 프레임이고 뭐 80석 곱하기 80석 굉장히 작네요.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플리컨 뭐 르넷하고 거의 같네요 구조가. 그 다음에 18종류의 액션이 있네요. 그 다음 리워드는 스코어 체인지로 썼다. 요게 아키텍처인 거고 요거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이 에이전트를 가르치는 거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요게 지금 현재로선 최선의 게임 플레이인 거죠. 그 다음에 랜덤 액션 요게 요 부분을 보면 이제 최선의 플레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입실론의 확률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요게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한 부분이죠. 요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에서 결과를 얻는 거고 요게 이제 새로운 게임 결과인 거를 이거를 스토어 하네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저장된 것 중에서 랜덤하게 미니 배치를 뽑아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거를 배치에다가 그 이제 뒤에다가 계속 넣는 거고 뒤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만약에 끝났다면 요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전 거의 요식 요걸 목적으로 해야지만 벨마니케이션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 목적 함수로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요게 DQN의 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게임 화면이 들어가면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플리커넥티드, 렐로, 플리커넥트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각각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랬더니 게임을 엄청 잘하더라.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이제 게임을 해서 여기다 적용해서 랜덤하게 뽑아서 Q 펑션을 트레이닝 한 건데요.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방식이 DQM 방식이 Q 러닝 오프 폴리시라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맨 처음의 방법으로는 오프 폴리시 방법이 굉장히 나왔고 이제 이제는 그레디언트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쓰이게 되는 거죠. 좀 더 직관적이죠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왜냐하면 이 Q 러닝의 목적 함수는 그냥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이 식이 성립하면 잘한다라는 게 개런티 된 건 아니죠. 물론 뭐 최선의 거라면 이게 성립해야 되겠지만 이게 성립했다고 게임을 잘한다가 개런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론적으로 좀 갭이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예전의 방법은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 버퍼에 넣어서 여기서 배치를 하고 얘를 큐러닝에 넣어서 익스플로레이션까지 고려한 거로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고 그걸 갖고서 다시 리플레이 버퍼에 넣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플레이가 잘 안 되네요. 다시 보시면 처음에는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한 16시간. 보면 GPU가 그렇게 좋은 거로 트레이닝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하면 훨씬 더 빨리 되겠죠. 16시간만 해도 꽤 하네요. 34시간.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저런 걸 발견한다고 하죠. 벽부터 뚫어가지고. 확실히 저 터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네요. 요 벽돌 요게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서요. 자, 이게 이제 그 리스트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게임별로 보시면 이게 이 회색이 아주 옛날 스타일의 방법 갖고서 하는 거고요. 옛날 스타일 방법이 잘 되는 것도 있네요. 쿵푸 마스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DQN을 쓴 이 단일 알고리즘을 쓴 이 방법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여기가 이제 휴먼 레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하더라라는 게 이 정도인 거죠. 이쪽은 사람보다 좀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DQN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파급이 컸던 네이처 논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파급이 컸던 논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죠. 첫 번째로는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같이 만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게임 화면을 던져준 거죠. 마치 사람한테 게임 화면 주면서 게임을 배워라 하는 것처럼 게임 화면을 던져줬는데 했다라는 점에서 딥러닝하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만나면서 굉장히 가능성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시작이 되면서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특히 리인포스먼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쏟아지면서요. 이제 알파고도 나오게 된 거고 뭐 알파고 제로 그다음에 알파스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남아 있죠.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요. 의미한 바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의미한 바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DQN은 괜찮지만 조금 올드한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덜 이론적으로 개런티가 된 그냥 뭐 Q가 이런 걸 만족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다이렉트하게 폴리시를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데 결론은 좀 더 직관적이다. 뭐 목적 함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방법은 저 큰 틀에서는 똑같죠. 샘플을 만들고 그거 갖고 무언가를 해서 폴리시를 개선하는 건데 어떻게 개선하냐면 목적 함수가 명확하죠. 리턴의 합이 목적 함수인 거고 리턴의 합의 기대값이 목적 함수인 거고 그거를 다짜고짜 미분해서 그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건 줄이기 위해서니까요.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리워드의 합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방향. 그래서 뭐 플러스로 바뀐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거죠. 따라서 뭘 계산한 상황이 발생했냐 하면요. 익스펙테이션의 무언가의 익스펙테이션의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만 뽑아서 보는 거고요. 자,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세타에 관한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는 뭐냐 하면 폴리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요거의 기대값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fx 곱하기 디스트리뷰션. 이걸 이제 미분해야 되는 거고요. 자, 미분하게 되면 요 확률 분포가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 그냥 요건데 여기에 리던던트하게 한번 분자 분모에 써서 똑같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드냐 하면요. 요게 P분의 그레디언트 P가 로그 P의 미분인 거죠. 로그 P의 미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x의 미분은 fx의 기대값의 미분은 요거의 기대값이다 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fx의 기대값의 미분은 이거의 기대값이다. 아니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자는 말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쓸모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필요하잖아요. 기대값의 미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기대값의 미분을 뭐로 계산할 수 있냐 하면 expectation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expectation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게 몬테카를로 메소드. 몇 번 해서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값의 미분을 내가 이거를 몇 번 해서 평균을 내서 퉁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이런 수식이 이 수식이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가장 핵심 수식인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몇 번 해서 이제 fx가 이제 주로 리워드가 되겠죠. 리턴이나 리턴을 계산해서 요걸 곱해서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식인데요. 자, 앞에 거랑 똑같은 수식에 가만 보시면 fx 곱하기 로그의 그레디언트. 보시면 요 익스펙테이션 형식이 있지만 요게 리턴 로그의 그레디언트. 요건 뭐 타임 스텝이니까요. 뭐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게 기본 꼴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경험해서 리턴 구하고 요 부분 어떻게 구하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폴리시를 뉴럴 네트워크로 만든다면 그거에 로그를 취한 거의 미분은 계산하기가 아주 쉬워요.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하는 일이 입출력의 미분을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건데 요거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에다 그냥 로그를 치운 뭐 그 정도니까 미분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의 요거는 경험적으로 플레이에서 얻고 이 부분은 그냥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도와줄 거고. 그러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거죠. 뭐 이슈는 뭐 이게 잘 수렴할 것이냐, 뭐 샘플 간의 타임 코릴레이션 이런 이제 또 다른 이슈인 거고, 요 수식 자체는 뭐 실제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자, 보시면 로그의 그레디언트의 리워드를 곱한 거죠. 이게 알파고의 리인포스먼트 런이 적용한 수식인데요. 보시면 로그의 미분의 리턴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수식을 그대로 쓴 식인 거죠. 그래서 요 리인포스먼트 러닝 수식도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기에 따라서 이제 좀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요. 폴리시가 너무 하나만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폴리시가 이것저것 좀 뻘짓을 하는 거를 좀 더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텀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아직 수학적으로 완벽한 설명은 없으니 그냥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엔트로피 텀을 더하는데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한쪽에 쏠리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 텀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폴리시가 뭐 좀 쓸데없는 짓도 종종 하는 거, 뭐 굉장한 랜덤니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걸 선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좀 뻘짓도 하는 폴리시를 찾아봐라. 그럼으로써 이제 좀 더 서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익스플로어를 좀 더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요 V라는 게 없었던 게 생기는데요. 요 V가 없어도 되고요. 요 V가 빼주면 이제 이 리턴의 어떤 평균값 같은 걸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102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점, 마이너스 1점 얘기해 주는 게 배우는 입장에서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수렴 속도를 봤을 때는 이 평균값을 빼주는 게 낫고요. 여기에 밸류 펑션을 트레이닝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도 있고 밸류 네트워크도 있고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액터 크리틱이라고 불기도 하고요. 요거는 액터 크리틱 중에 너무 단순하니까 그렇게 안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밸류 펑션이 있고 요게 리워드를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폴리시의 로그 있고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당연히 미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텀이 있고 요게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어떤 기본 수식이 되겠습니다.